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일봉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의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 안타깝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NC소프트 같은 조금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 뒤에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캔들, 어제죠? 이 캔들만 보고 그림에 속지 마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은 오늘까지도 약간 뭔가 모르게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결국에는 또 소폭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는 가격대를 낮춰가면서 하락이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전체적인 시장 틀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최근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전부 다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매수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좀 경계 심리를 갖고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인지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흐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더 큰 기회를 분명히 놓칩니다. 자, 다시 한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분도 100% 후회합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9월달도 벌써 지금 보름 지났어요. 오늘부로 딱 보름 지나가죠. 오늘 15일이니까 앞으로 딱 6주 정도, 길게는 6주 정도만 잘 견뎌내시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기회를 잡아 가실 텐데, 그 시간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결국 그냥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지난 추천주 같은 경우에 서암기계공업은 그래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이후에 한신기기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린 매수가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조금 손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드리고, 아침에 좀 시세가 나와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한데, 하여튼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오른 종목만 가지고 잘했다 박수 받고 싶지도 않고요. 좀 대응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좀 있더라고 해도 아니면 아닌 거는 과감하게 좀 잘라내드릴 줄도 알고, 그런 것도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해드려서 수익을 또 챙기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숨김없이 그대로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스윙적 패턴이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소폭 하락세들이 나타내고 있지만 모두 다 매수해도 좋은 종목들이고 가져가도 좋은 종목들이고 밸류적으로도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참고해 주시고, 철강화학,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야, 오늘 장 중에 좀 꽤나 올라왔는데, 이 중에 키워드가 있어요. VIP원님들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시세가 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두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두 종목이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GS건설 방금 또 기사가 뜨네요. 자회사 에네르마 리튬 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본격화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VIP방에 브리핑을 좀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사들이 또 노출이 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거 반드시 좀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브리핑을 드려도 될까 싶은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다 또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참고해 주시고, 자, 이벤트 같은 경우 오늘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찌됐건 제가 보는 관점대로 잘 흘러는 가고 있는데, 지그재그 형식의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하락, 방금 말씀드린 대략적으로 6주 정도 내외에서 이런 하락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지금 힘들다고 짐 싸서 떠나시는 분들은 100%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아직 이제 이번 마지막 기회에 좀 참여하실 분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벤트 딱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는 어찌됐건 오늘의 시세도 처지고 있어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으로 좀 대량 매도를 좀 퍼붓고 있고, 외인 기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매도를 좀 과하게 퍼부으면서 개인만 홀로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카카오도 카카오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대형주다라고 하니까는 안전하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때문에 조금 대형주들이 빠지면 그냥 사들이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96,800원 찍고 지금 현재 77,000원까지 빠진 다음에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55,000원 찍어놓고서 지금 107,500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3위 네이버 405,000원인데 그나마 좀 덜 빠지긴 했죠. 465,000원에서 405,000원까지 빠져있죠. 3반은 뭐 최근에 그래도 좀 시세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카카오 173,000원에서 122,500원, SDI가 그나마 셀 기업 중에선 선방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105만원에서부터 718,000원, 현대차 289,000원부터 거의 1만원 수준, 셀트리온은 뭐 계속 그냥 줄줄줄 쳐지고 있는 상황, 기아도 마찬가지로 빠졌지만 사실 최근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조금은 반응을 보여서 그나마 덜 빠진 상황, 뭐 카뱅은 제외하고 신규 상장이니까. 포스코 최근에 엄청 강하게 또 올라왔죠. 413,500원부터 대략적으로 309,000원 수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현대모비스 405,000원에서 27만원 수준까지, 삼성물산 16만원에서 13만원 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 LG전자 이런 종목들, 그쵸? 고점 대비해서 빠진 폭들이 굉장히 큰데 이 중에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반등을 보인 종목은 딱 한 종목입니다. 포스코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낙폭이 과하면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줄 거라는 기대감에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뭐 좋아요. 그런 관점으로 사는 건 좋은데 어찌됐건 보시면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비실비실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인 포지션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경기 흐름이 이만큼의 각도를 좀 가지고 회복을 해왔다고 쳐볼게요. 경기 회복이 이만한 각도를 가지고 회복을 좀 해오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각도에서 완만해지는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역추세는 아닙니다.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만큼 각도로 경기가 성장을 해왔다라면 이제는 이 똑같은 각도가 아닌 요거보다는 다소 완만한 각도를 그리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각도로 인해서 탄성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쭉 이렇게 갈 거라는 기대감과 이렇게 갈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목표치를 정해놨었는데 이 수준이 약간 완만해지니까 목표치를 좀 낮춰야겠죠. 주가 상승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 뭐 물론 무역 갈등, 경제적인 갈등이 있지만 그 밖에도 미국과 중국이 한풀 꺾이는 듯한 어떤 액션들이 나타날 때부터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포지션도 부담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도 조금 시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이 종목들을 더 이상 매매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또 여기서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9월달 10월달 이런 흐름들이 지나가면은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에요. 얘네들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머리를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쪽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이익에 대한 어떤 개선세, 이익 모멘텀이 더 큰 종목들, 그리고 밸류가 더 저렴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잡아야겠죠. 미국과 중국의 경기 흐름은 다르다. 말씀드린 내용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각도에서 이제 약간 완만해지는 듯한 상승이에요. 각도가. 근데 중국은 약간의 꺾임이 좀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미국은 약간 요런 유형이고 중국은 또 요런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제 미국의 흐름을 우리나라가 또 못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는 중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출에 대한 비중도 사실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의 비중이 크고 GDP 70% 가까이가 소비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물론 중국도 제조업 비중이 좀 크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양축의 양 국가의 어떤 다리를 걸쳐놓은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따라가기도 하고 저쪽도 따라가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흐름은 또 물론 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중국 쪽도 항세는 약세인데 상해는 강세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약세 보이지만 반대로 포스코나 이런 철강 쪽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시클리컬, 화학 이런 애들은 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때로는 미국을 따라갔다가 때로는 또 중국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을 안 따라가는 거는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에서 오늘 넘어오는 날 오히려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약세였어요. 여행, 항공, 크루즈, 카지노 엄청 초약세였습니다. 그런 종목들. 근데 반대로 그 전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들이 좀 반응을 보이다가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일부 여행사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조금 시세가 올라왔었어요. 뭐 갑자기 메타버스가 뜬금없이 또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면은 무조건 100% 미국만 따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장이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직 타당하다. 왜? 역성장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도만 완만해지는 거지 역성장을 가는 방향은 아니다. 여전히 경기 회복, 경기 성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지수가 지금 미친듯이 솟구치고 있는 게 사실 타당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 거품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정직하게 추세를 그려가면서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당하거나 타당한 시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합당한 시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이 뭐 여기서 반토막 난다, 얼마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빠질 수도 있다라고 가야지 빠질 거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준들이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조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노출이 됐을 때 시장이 빠지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시장 빠진다 해서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거 뭐 너무 거품 낀 거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9월달에 FOMC 회의가 굉장히 지금 중요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했죠. 근데 연말까지 한 번 더 할 계획이고,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일정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고,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보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장에 할 건 아니고 뭐 22년 말 23년 초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기적인 것들, 플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테이퍼링보다도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을 좀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게 오면 이게 오니까 그런 방향인 거고, 거기에 맞게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있는 다소 중요도가 있는 내용들을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왔어요.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금리가 당연히 인상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 긴축 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돈을 잠근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동안에 풀어뒀던 돈을 잠근다라는 소리인데, 돈을 잠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벌써부터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고객 예탁금이 많기는 많은 상황이지만,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을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야. 응?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뭐 다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있고 인기 있는 종목들이 시세가 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식할 맛도 안 나. 중소형주 사기에는 확신도 없고 겁이 나.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했는데 대형주도 못 가.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는 딱 6주라는 기간 내에 한 끗 차이입니다. 6주라는 이슈 안에 그 안에 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진짜 손실만 보고 떠나실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가실 건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동성이 축소되면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부실할 수는 있겠죠. 근데 유동성 장세에서는 뭐 한 종목이 먼저 올라요. 그럼 못 간 놈이 따라 올라요. 왜?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고, 어떤 학습 효과들이 좀 있고,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그죠? 올라온 것들에 대비해서 좀 싸 보이니까 얘도 또 따라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런 게 유동성으로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절대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죠? 이런 부분 말고 이제 상대 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밸류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대략적인 큰 틀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 그냥 카카오 대응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를 살 바에 저는 차라리 지금 기준이면 네이버를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이버를 40만원 밑에서부터 촉촉촉 담아서 차라리 네이버를 사겠다. 왜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규제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방향이 좀 틀어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방향은 아니고 완전 다른 방향은 아니지만, 조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컨트롤하려는 범위, 그 다음에 그동안 노이즈가 꼈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가야 되는 국면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업의 구체화가 네이버를 겨냥해서 네이버를 타겟 삼아서 뭔가 규제가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적었어요. 오히려 카카오와 공통된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통된 파트에서는 조금 제한이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저런 플랫폼 규제에 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는 게 매출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가 좀 현저히 적습니다. 극일부예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같이 빠지면서 빠졌지만, 사실 저는 카카오를 살 바에는 지금 네이버를 사는 게 좀 더 센티적으로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참고해 보시고, 근데 카카오를 살 바에 네이버를 산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얘네들을 적극적으로 사야 될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언급드린 추천주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볼게요. 한신기계를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3,900원 전후로 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3,900원 기준 잡고 좀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봐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흘러내린 3,900원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3,900원까지 살짝 내리고 올린 게 아니라 3,9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3,90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세가 좀 많이 내렸는데, 자,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 고점을 좀 형성을 했어요. 아침에 고가를 4.3%대까지 상승이 좀 나와줬었는데, 뭐 여기서 한탕 챙기려면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길게 챙기면 어제 우리 VIP님들 4,000원에 종가 베팅해서 4,125원, 95원이니까 대략적 5%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내줘서 일부 수익을 좀 챙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 7%대도 있고 6%대도 있고 해서 수익을 일단 챙긴 분들도 있어요. 챙길 수 있는 영역대라서 챙기는 건 챙기는 건데, 이후에 제가 이제 분할로 다시 매집을 좀 시켰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좀 시세가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호가 물량이 너무 빨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물량이 없으면 너무 쉽게 상승과 하락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크긴 크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잡주는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잡주는 아니어서, 소형주긴 하지만 잡주는 아니라서, 또 테마로, 정치 테마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흐름은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무작정 또 이렇게 빠지는데 들고 있기보다도 기간적 조정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탕 좀 정리를 하고 다시 다른 종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수익을 챙겼다가 반납하신 분들도 있고, 뒤늦게 그냥 매수만 했다가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 여러분들도 저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서 매매하신 분들도 제가 3,7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드렸어요. 5.4% 정도가 될 텐데, 5.4% 정도의 손절은 뭐 글쎄요, 여러분들 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하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 정도의 손절은 우리가 단타에서는 좀 감안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VIP님들 기준으로는 3,700원 최종적인 손절, 3,800원 이탈 시 절반 매도, 3,7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손절은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는 사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 만한 종목이, 어차피 공격적인 단타란 말이죠. 지금 제가 계속 공격적인 단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웰크론한텍을 좀 보셔도 되는데,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을 오면 사고 안 오면 말죠. 딱 5,200원에서 5,250원 사이입니다. 시장이 좋아봐야 5,300원까지예요. 시장이 좋아봐야 5,250원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봅시다. 5, 60원 정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으로 한번 우리가 복구한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꼭대기고 신고가지만 그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왜? 신고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마이너스 3, 4%대 절대 이 종목은 진짜 심해서 대응 못했다라고 해도 5,000원 밑으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5,250원에 매매하면은 5,000원 손절가면 5%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단타 추천주 웰크론한텍 5,250원 기준 시장 상황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50원 이렇게 자꾸 대응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서암기계는 어쨌든 뭐 대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한신기계는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방전지, 일진하이솔루스, GS건설 모두 다 좋은 종목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철강화학, 리오프닝 얘네들은 VIP방에 다 이미 준비를 해놓은 종목들이어서 종목은 언급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올라오기 시작하기도 했고, 충분히 오셔도 또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같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명절 뭐 연휴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다 저희가 또 처리해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꾸 하루하루 정말 좋은 기회들을 놓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
그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VIP방에 참여하셔서 좋은 것들 빨리 싸그리 다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30일에 30일을 추가로 더 드려서 60일에 44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매수는 조금만 보류하시고요. 조금 더 천천히 보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